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교육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웨덴 대학 석사과정 원서 접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목차와 같이 우선 스웨덴 대학 원서 접수 포털 사이트인 universityadmissions.se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스웨덴 대학 석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베이직 리퀘어먼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 후 2018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 데드라인 또는 합격자 발표 등 중요한 날짜를 짚어보고 원서 접수에 있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원서 접수를 위한 팁과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universityadmissions.se라는 페이지는 스웨덴 대학 모든 대학 과정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이고요. 스웨덴은 한국과는 다르게 원서 접수를 정부 기관인 스웨디시 카운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받고 있어요. 스웨디시 카운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대학 원서 접수를 받는 사이트인 이 유니버시티 어드미션 사이트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검색을 직접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의 키워드를 사이트 검색창에 치시고 특정 항목들로 분류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University Admission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로그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이디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손쉽게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쉽게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정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디 넣으시고 비밀번호는 처음 설정하실 때 넣으셨던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본인의 계정이 생성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Find Course라는 이 탭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으신 프로그램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넣게 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랭킹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랭킹은 1월 15일까지 순위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필요한 구비 서류, 서포팅 다큐멘트는 이곳에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업로드 다큐멘트를 누르시면 다큐멘트 이름을 넣으시고요.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지원윤 아이디 패스포트를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아이디라는 이름을 넣으시고 여기에 카테고리별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아이디 다큐멘트 또는 트랜스크립트 아니면 이제 디플로마 또는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등등 이렇게 본인이 카테고리를 정하실 수 있고요. 그것을 Choose 파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필을 제출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 차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웨덴 대학 석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 베이직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스웨덴 대학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이며 스웨덴에는 한 35개의 대학에 900개 정도의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학과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석사 영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직 리퀘어먼트로는 학업과 관련된 증명 서류예요. 첫 번째로는 석사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학의 졸업장 또는 1년 이내에 졸업 예정인 증명 서류가 필요한데요. 학점은 기본적으로 180 ECTS, 한국 학점으로 환산하면 한 108학점 정도를 이수하셨으면 됩니다.
대학으로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사이버대학 아니면 학점은행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학업과 관련된 서류는 바로 transcript, 성적표인데요. 이는 학부과정 성적표예요. 대부분의 스웨덴 대학 석사과정은 학부과정의 심화과정으로 연관된 과정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은 모두 원본 카피, 오리지널 카피여야 하고 컬러 스캔을 하셔서 PDF 형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베이직 리ኳ어먼트는 영어 성적인데요. 영어권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영어로 수업 수강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해요. 그래서 공인 영어 인증 시험으로는 IELTS 또는 토플 성적이 필요한데요. IELTS 같은 경우 아카데믹 평점 6.5 이상이시면 되고 성적표는 원본을 스캔해서 PDF 형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토플의 경우 90점 이상이시면 되는데 성적표는 ETS에 요청하셔서 직접 스웨덴으로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영어 성적은 없지만 영어권 국가 또는 유럽 국가에서 영어 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셨다면 영어 성적이 면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 ECTS 학점 이상을 수강을 하셨거나 또는 룬드 대학, 우메 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30 ECTS를 수강하셨다면 원서 접수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2018년도 스웨덴 대학 석사과정 원서 접수에 있어 중요한 날짜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별로 원서 접수와 학기 시작일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대체적으로 스웨덴 대학들은 8월 말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원서 접수는 10개월 전인 2017년 10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5일까지 universityadmissions.se에 계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최대 4개까지 지원할 수 있고 순위 변경은 2015일 이후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 서류는 2018년 2월 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사본, 대학 졸업장, 성적표, 공인 영어 성적 등 한 세트만 올리시면 되고요. 지원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SOP라든지 또는 추천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일지망으로 지원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2018년 4월 6일이고 이에 대한 수락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연락이 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순위 매기기, 즉 프로그램 랭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웨덴 대학은 석사과정 원서 접수에 있어서 최대 4개의 프로그램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4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때 순위를 매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1순위를 신청했을 때 그 지원하신 1차 프로그램이 1차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1순위에 합격을 하고 만약에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2순위부터는 모두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1순위를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실지 결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본인의 학교의 프로그램을 1순위를 정했는지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학금의 기회를 노리신다면 1순위를 어떤 학교,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실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1월 15일 이후로는 순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원서 접수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공유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tart early.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1월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랭킹을 정하시고 또 2월 1일까지 추가 서류를 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스웨덴 대학들은 대학에서 원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스웨덴 정부 기관에서 원서 접수를 1차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원서 접수료를 지불한 사람들 한해서 먼저
대학에 공개를 하는 그런 순서기 때문에 만약에 한 해에 자기의 뭐 성적표라든지 졸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실수가 있었을 경우 먼저 원서 접수료를 지불하거나 먼저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학교에서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리 좀 만약에 올해 지원하실 생각이 있다면 start early 하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토플 성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토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ELTS는 실제로 성적표를 스캔해서 올리시면 되지만 토플 같은 경우 ETS에 요청하셔서 스웨덴으로 성적표를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예측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빠르면 2주, 늦게 걸리면 7주까지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12월 이후에 토플 성적을 발급받기 요청하셨다면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12월 이후에 토플을 보신다면 조금 늦을 수 있으니 12월 이후부터는 IELTS를 차라리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만드신 어카운트에 메시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메시지라는 카테고리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시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팁은 바로 중요한 키데이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일까지는 추가 서류, 1월 15일까지는 원서 접수 랭킹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d carefully through universityadmissions.se.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 universityadmissions.se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서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들은 University Admissions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많은 학생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이에 대한 답을 universityadmissions.se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대사관의 박현아 씨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 박현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주 여러분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과 함께 실제 그 답변들이 사실은 다 universityadmissions.se 사이트에 나와 있으므로 그 답변들을 그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나온 학교의 경우 인터넷으로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우선 답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지 그 답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niversityadmissions.se 사이트 첫 화면 다들 아까도 한번 보셔가지고 익숙하실 텐데 여기에서 우선 find out more에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질문 사항이나 정보들을 여기서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볼 것은 이쪽 Applying for Studies 메뉴 안에서 이쪽을 세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석사 과정으로 살펴볼 거니까 마스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텝 2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나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South Korea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학교 포털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해서 프린트로 뽑은 형태의 그냥 종이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거 꼭 확인하셔서 직접 발급처에 찾아가서 그 담당자의 직인과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추천서라던가 자기소개서라던가 영문 이력서 이런 거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첫 화면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뭐 에세이나 CV 이런 거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했을 때 대학마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스크롤한 부분을 보시면 다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그 대학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universityadmissions.se 이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대다수라고는 알고 계셔도 괜찮지만 항상 우리 학과는 어떤지 그걸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IELTS 성적표 원본을 1월 15일 전까지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성적표가 없을 경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어떨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또 한번 우리 universityadmissions.se 사이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리고 나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제목 자체는 1월 15일과 2월 1일 그 마감일의 차이가 뭐냐 결국 이런 질문인데 2월 1일 마감일이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그 마감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적표도 1월 15일 전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2월 1일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IELTS 성적이 1월 15일 이후에 나와도 무방하다.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이제 많이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 변경이나 취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못하고 삭제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화면에서 아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었던 더보기 화면에서 여기 Admission Support 이 부분을 클릭하신 뒤에 굉장히 많은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Supporting Document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왜 보거나 지울 수가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잘못 올려서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지우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업데이트된 버전 또는 가로 열고 2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버전이라는 식으로 그 관계자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이게 두 번째 버전이구나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름으로 새로 파일을 올리시면 되니까 그게 뭐 내가 조금 실수해서 잘못된 파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비를 이미 냈는데 900크로나를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새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원서 접수비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그인하고 나서 첫 화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마이 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제 원서료 입금하는 지불하는 이 페이지에서 과연 이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 Terms and Condition 여기 들어가서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네,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수하더라도 아까 그 네 번째 FAQ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 변경하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5가지 주제로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혹시 더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면은 지금 보시는 사이트 studyinsweden.co.kr 여기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원서 접수 팁에 대한 것들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네, 같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웨덴 대학 석사과정 원서 접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universityadmissions.se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저희가 공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원서 접수 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합격 학생들의 노하우를 담은 내용들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웨덴 대사관 교육 홍보 담당 윤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